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사경증 할머니와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또 요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두통과 편두통과 턱관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두통이다. 생각하면은 각종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화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두통 그리고 편두통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주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 또 시청자며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의료인들까지도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좀 만성적인 스트레스, 각종 공해 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화병 등이 원인이 될 것이라, 가장 많은 원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만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턱관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예. 단순히 만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만 사실은 턱관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원인 불명으로 알려진 각종 어떤 대부분의 극심한 이 만성 두통 또는 편두통 등이 사실은 턱관절의 불균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전체 한 95% 이상의 어떤 95% 이상, 그리고 성인에 있어서는 한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아마도 두통, 편두통으로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또 통계적인 발표가 있고요. 이렇게 흔한 질병이 사실은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통과 편두통, 심지어는 원인 불명의 어떤 만성 두통과 편두통, 극심한 그런 두통의 원인까지도 90% 이상이 턱관절의 불규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다면은 과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께서는 어떤 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원리로 턱관절이 그렇게 원인 불명까지 극심한 두통, 편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두통, 편두통은 사실은 머리에 이 분포된 관련 근육들의 긴장 수축으로 인해서 머리 부분의 근육통 및 연관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두통, 편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뼈는 22개 뼈로 이루어져서 그 연결이 돼서 하나의 뼈로 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머리뼈를 크게 나누면은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두개골뼈, 상악골뼈, 하악골뼈. 그래서 3개의 대표적인 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 3개 뼈 중에서 특히 이제 아래 턱뼈인 이 하악골만 우리가 항시 먹고 마시고 또는 말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 턱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 턱관절은 한마디로 머리뼈를 움직이는, 즉 가장 큰 관절이면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이 아래 턱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뇌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래 턱에 있는 뼈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은 계속 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고 그것이 편두통의 원인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턱뼈에 붙어 있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측두근, 이 근육이 측두근인데, 이 양머리 옆에 붙어 있는 이 측두근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래 턱뼈 하악골에서
연결이 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양 옆머리의 모든 근육은 아래 턱뼈에 붙어 있는 연결이 된 이 근육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두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한마디로 편두통, 측두통이 생기는 것은 턱뼈의 미세 조절만 해도 적각 두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두통, 편두통은 이 아래 턱뼈에 기시된 그 측두근의 긴장통에 해당된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사실이 있고요. 또 아래 턱뼈는 이제 두개골뼈 이 중심 바닥을 형성하는 이제 저평골이라는 나비 모양의 뼈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 모양의 여기에 있는 저평골은 요 중심에 터키한 이래서 말 한 장으로 생긴 그 쏙 들어간 깊숙한 뼈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이 뇌에서도 가장 핵심인 뇌하수체가 거기 살짝 얹어져 있죠. 만약에 턱관절의 밸런스가 깨진다면은 두통과 편두통이 또 뭐 원인 불명의 그런 각종 두통이 생기는 거는 물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질병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면은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편두통과 턱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이 턱관절이 참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원인이 되는 두 가지 관심의 기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첫째로 만약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 불균형이 초래된다면은 이 아래 턱뼈에 이제 근육과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나비 모양의 저평골 뼈가 제대로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뇌 척수에게 펌프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뇌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막혀서 뇌 척수의 값이 또 올라가거나 뇌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뇌 척수에게 호르몬 분비의 어떤 불균형도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은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3차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1번 목뼈와 2번 목뼈가 또 틀어지면서 뇌 척수에게 상하 통로를 틀어막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 이 옆에 있는 척수신경인 제1, 제3 척수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 척수신경의 압박은 또 후두부를 비롯한 이 머리의 이 두정부까지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과 근육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두통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그로 인한 화병 등이 만성 두통이나 또 편두통의 두통으로 원인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가장 메인 핵심 원인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각종 두통의 핵심 원인이 사실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두개골 뼈에 부착된 여러 가지 종류의 근육들과 신경의 압박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세와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척추 구조의 불균형도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를 살펴보면은 대개 양쪽 어깨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등이 대부분이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서 목은 옆에서 보면 일자목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거북목 정무진하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척추 구조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이전에도 척추 측만이나 또 일자목 그리고 일자 허리 등이 모두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그런데 각종 만성병이나 만성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만성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이 원인 불명의 또는 두통이나 편두통들이 왜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지 주로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우리 신체 관련 척추와 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각종 희귀난치병은 물론 요즘 사람들에게 흔한 우울증까지도 유발시키는 원인이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성 두통과 편두통 또는 원인 불명의 어떤 고질적인 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늘 두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항시 마음이 착 가라앉고 그 우울증을 병발하는 대표적인 또 원인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늘 진통제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진통제의 그 남용으로 인해서도 먹어도 안 들으니까 진통제가 자꾸 더 도수가 넘어지게 되고, 예. 진통제가 없어 두통이 시달리게 되면 또 다시 마음까지도 침울해지면서 정신까지 피폐해지게 하기 때문에 이 만성 두통은 현대인의 또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서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것들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오늘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턱관절이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아래턱에 연결되어 있는 이 측두근에 의해서 이 두개골을 뒤틀리게도 하고 또 뇌척수의 압이나 뇌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또 목뼈 1, 2번 목뼈를 잡아틀면서 이 옆을 지나는 관련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가 만성적인 각종 두통과 편두통 또는 원인 불명의 만성적 두통의 원인까지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턱은 소리 없는 우리 내부 몸의 내부의 어떤 침입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턱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턱관절에서 어떤 여러 유형의 소리가 발생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턱관절 장애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각종 신체의 불균형이 진행되면서 질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쪽 귀 앞부분 관자놀이 밑에 아주 오목한 곳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고 다물어 볼 때 이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통증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이미 훨씬 더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턱이 아프거나 잘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턱관절 장애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턱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져야만 턱관절 장애가 있는 줄 알고 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또는 편두통 이런 원인들이 모두 턱관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고 진통제의 그늘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턱관절 균형장치, 구강에도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장치를 착용한 턱관절을 간단한 균형 조절만으로도 여러분은 각종 두통과 편두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빠르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턱관절의 미세 조절을 통해서 두통, 편두통을 치료하는 FCST 요법을 하는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 그리고 항상 양측으로 음식을 저작하는 이 턱관절의 균형된 저작 습관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마음 자세와 바른 식사 습관을 같이 생활해 주신다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